1990년 8월 2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과 무리한 전쟁을 벌였던 이라크의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와 사우디는 이라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 채 자신이 빌려준 돈만 받으려고 했죠. 이에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해 자산을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사우디 또한 쿠웨이트 꼴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외채를 탕감받으려 했습니다. 둘째, 이라크 지도를 보면 이라크는 내륙에 위치해 있어 항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쿠웨이트는 항구가 4개나 되었죠. 쿠웨이트를 침공한 뒤 그 항구를 이용해 석유를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자국의 석유 산업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오펙에 각 국가마다 생산할 수 있는 비율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펙이 정한 $18 가격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국경 지역에서 시추봉을 비스듬하게 사용하여 자국의 석유를 채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는 자신이 수니파를 대표하여 시아파 이란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전쟁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쿠웨이트가 석유 초과 생산과 편법 시추로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합병하면 항구를 석유 수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본래 이라크의 일부였고 따라서 쿠웨이트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1990년 7월에 선언하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의 국경선에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활한 석유 수급을 원하던 우리의 큰형님 미국도 중동의 안정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우선 해상력을 동원하여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을 배치했고 이라크와 외교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외교 협상에서 이라크 주체 미국 대사는 후세인에게 쿠웨이트와의 국경 전쟁과 아랍 내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별다른 견해가 없다고 했고 후세인은 이를 미국의 승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 7월 31일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협상은 실패했고 같은 해 8월 2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이라크의 5개 사단 병력은 침공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쿠웨이트의 수도를 함락시켰고 48시간 내에 쿠웨이트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 국왕가족,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국민의 절반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이라크의 침공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침공 당일인 8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660을 통과해 이라크를 비난하고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라크는 콧방귀를 끼며 가볍게 무시합니다. 이에 유엔은 8월 6일 결의안 661을 통과시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유엔이 무슨 힘이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대국과 관련된 문제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미국이죠. 이 결의안 때문에 유엔 가맹국은 석유를 포함한 그 어떠한 물품도 이라크에서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수출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엔은 결의안 661을 통과시켜 쿠웨이트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결의안 665를 연이어 통과시키면서 경제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해상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합병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의 항공모함 전투단과 48개의 F-15기를 중동 지역에 전개시켰으며 82 공수사단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방패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를 걸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막의 방패 작전은 다국적군이 참여하고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축출하는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과 33개의 다국적군은 80만 명에 가까운 군사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집결시켰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많아지자 후세인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는 서방 측 손님이 평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영국인 인질과 후세인의 면담을 방송하며 서방 국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담 후세인이 영국인 인질과 대화를 하는 방송일 뿐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악의물이 사담 후세인이 그냥 민간인 영국인을 데려다 놓고 이 친구가 평화를 원한다 라는 방송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민간인 한국인을 데려다 놓고 이 친구가 지금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한다우 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미국과 다국적군은 유엔 결의안 678을 통과시키며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유엔 회원국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라크의 철수를 강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지금의 김정은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1991년 1월 17일에 공습을 시작해 6주 동안 이라크 군사력을 파괴했습니다. 걸프전은 현대무기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연합군 공군은 약 10만에 출격해
이라크에 88,500여 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담 후세인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게 되고 후세인은 이를 이용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아랍권 국가 간의 갈등 구조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전투가 어떻게 아랍 대 이스라엘의 구도로 확장될 수 있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 대해서 정치색과 관련 없이 한 목소리로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이라크 외 다른 아랍 국가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미국은 이스라엘의 참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미국의 발빠른 대처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쟁은 아랍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991년 2월 23일 연합군 지상국은 쿠웨이트로 진격했습니다.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징집병으로 구성된 이라크 보병부대는 무너졌으며 이라크의 공화수비대 역시 미국의 진격을 막지 못했고 연합국은 쿠웨이트 시티를 되찾았습니다. 연합군은 계속해서 압도적인 차이로 이라크군을 파괴해 나갔으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본토 깊숙이 진격해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후세인 정권이 쿠데타로 전복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이라크의 가장 큰 변화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세속 정치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후세인과 바트당은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상당히 근대적인 국가였고 종교적 요소와 정치적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시아파를 선동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자 후세인은 수니파 이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왔었다면 이제부터는 종교의 힘을 빌려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는 말입니다. 후세인은 이전까지 종교적 상징이 없었던 이라크 국기에 알라는 위대하다 라는 문장을 새겨넣었고 세계 모든 시아파가 죽은 뒤 묻히고 싶어하는 묘지인 평화의 계곡 한복판에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갈등의 시작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침공 때 전쟁을 변화시키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걸프 전쟁이 끝난 10년 뒤 미국에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최대 규모의 테러가 일어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JG